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모델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2차 시에는 더 다른 학자들의 그 모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이 와일, 갬블 모델도 로스만 모델처럼 다양한 그 지역사회 대상 실천 기술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와일 갬블은 첫 번째로 근린 지역의 지역사회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린 지역이다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접한 이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바로 지역사회 조직 실천을 그 지리적인 의미에서 근접성, 접근성 그거와 관련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사회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 문제에 초점을 두는데 지리적인 의미에서 근접성과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그 영역, 그것을 근린지역의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모델로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인데요. 기능적이다 하면은 어떠한 구조 말고 그 안에 들어간 그 펑션, 요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지리적인 접근보다도 지리적인 접근을 하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은 지리적인 접근성보다도 특정 집단의 권익 추구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 조직이 선택한 현안, 문제, 이슈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책, 또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활동하는 거,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와일 갬블의 그 세 번째 모델로서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 모델입니다.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 모델인데 그 사회경제개발 하니까 여러분들 저소득층 이게 이제 좀 연상이 되실 겁니다. 저소득과 불이익계층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하고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또 그러한 과정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이것을 함께 인크리징 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사실 그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어떠한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형편을 좀 제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경제개발, 경제적인 파이도 늘리면서 또 사회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, 인간의 행복을 누릴 권리도 함께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함께 동시에 이룬다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모델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모델 아주 좋아합니다. 그래서 동시에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네 번째로는 그 사회계획, 소셜 플래닝인데 그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요.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그 사회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견해가 중요합니까? 전문가의 견해가 중요하죠.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이라든가 기술, 또 객관적인 어떠한 그 리서치, 또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사회 계획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사전에 그 플래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다섯 번째 모델은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입니다. 그래서 지역사회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또 그 기관의 프로그램도 또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겁니다. 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
그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갑자기 뭐 쓰나미가 몰려와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지역사회가 초토화됐다. 예상하지 못했던 거다. 이랬을 때 그 지역사회 니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니즈하고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러한 니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기관의 프로그램도 기관의 그 서비스 대상 모집단이 딱 있는데 그 기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까지와의 방향도 때로는 재설정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게 바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또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델이죠. 와일과 갬블의 모델 중에서 정치 사회 행동 모델이 있습니다. 정치 사회 행동 모델 딱 하면은 말 속에서 어떤 그 사회 행동 소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거리로 나간다. 이런 겁니다. 그 부당한 결정에 맞서서 싸우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가지고 부당한 조건을 변화시키는 게 이 모델에서는 주목적이에요. 그래서 세력을 정치화시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당한 사항에 맞서기 위해서 직접 그 액션을 취하는 거죠. 네. 그 와일과 갬블의 모델 중에서 연합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연합은 굉장히 그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필요한 어떤 리소스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다중 조직적인 힘을 이렇게 딱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가 있다.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서브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. one, two, 뭐 three, four, 뭐 굉장히 다양하죠. 근데 그 각각의 지역사회의 이 서브그룹들이 힘의 세계가 어떤 경우는 비슷하기도 하고 두 번째 게 더 클 수도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죠. 이러한 다중적인 그 그룹 내지는 서브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조직의 그 파워를 모아서 지역사회에서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1번과 두 번째, 1번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. 그래도 안 돼. 그러면은 1, 2, 3, 4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뭡니까? 지역사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아부는 거죠.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사회 실천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예, 드디어 그 사회 운동이 나왔습니다. 그 소셜 무브먼트이죠.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미국의 여성 운동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 또 그때의 그 사회적인 상황, 1960년대 또 70년대 그 사회적인 상황, 또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성혁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만나가지고 누구도 성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축소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기체하에 사회운동, 여성운동이 펼쳐져 나갔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예로 들었는데 사회운동이라 하면 지역사회에 특정한 인구 집단이 있어요. 그리고 복지 관련 어떤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조직체에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.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
열망이 더해져서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모델이죠.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하나의 그 트렌드, 운동이 형성됐다. 또 그 흐름을 탔다 하면은 그 물결 맞기는 쉽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사회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한 가지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딱 기억하기 좋게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세 학자, 로스만이라든가 그 테일러 로봇이라든가 와일 갬블, 이런 학자들의 모델을 개별 모델인지 조직화 모델인지 여기에 따라서 그 특성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. 또 그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 모델의 특징,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확연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 개별 모델로 로스만의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테일러 로봇의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, 조정,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와일 갬블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 여기에 해당되죠. 그렇지만 조직화 모델로서는 그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델로는 그 와일 갬블의 근린 지역 또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요게 이제 해당된다라는 겁니다. 그 계획 모델하고 사회 변화 모델로 나누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로스만 또 테일 로봇 또 와일 갬블 이 세 학자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 계획 모델에 로스만의 사회 계획 모델이 해당이 되겠고요. 또 사회 행동, 그 소셜 액션은 사회 변화 모델에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테일러 로봇은 그 계획, 지역사회 연계, 그 네트워크 모델이 바로 계획 모델에 해당이 되고 사회 변화 모델로는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와일 갬블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계획 모델에 해당이 되고 또 사회 변화 모델로서는 정치 또 사회 행동, 연합, 사회 운동 요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 변화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? 훨씬 더 직접적이고 파워를 훨씬 더 확대시키고 뭔가가 힘을 행사하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과정입니다. 개입 과정인데요. 우리가 결국은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입 과정, 개입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그 4단계로 나누어서 이 개입이 들어갑니다.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인데 그 첫 번째로는 문제 발견 및 분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. 두 번째 단계로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. 세 번째 단계로는 프로그램의 실천 단계가 있겠죠. 네 번째로는 평가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그 스텝별로 어떻게 특징이 있고 각 스텝에서 주어지는 그 사회복지사와 또 이용자는 어떠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힘을 결집시켜야 되는지 또 방법론은 무엇인지를 각 단계별로 제가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입니다. 문제 발견 및 분석은 여기 단계에서 이야기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다 라고 하면은 지역사회의 그 문제가 바로 보이는 것보다도 때로는 그 지역사회의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A라는 지역과 A라는 커뮤니티와 B라는 커뮤니티, C라는 커뮤니티 쫙 있다 그러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커뮤니티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?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? 바로 그 문제입니다.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은 어떤 니즈라든가 프로그램을
찾아내야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처음에 이게 빠르게 그 초이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, 과거의 그 노력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이런 것도 수집을 하고, 또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규정이 클리어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,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왔는지, 또 이걸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인구층은 누구인지,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문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특성,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통계 자료, 스태티스틱, 또 실태조사 보고서, 사회과학의 다양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티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통계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죠.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론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, 또 사회복지조사 분석 뭐 이런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데, 이 통계를 보는 게 굉장히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. 그 지역 사회에 언제 통계인지, 모집단은 누구인지, 또 대상은 어떻게 한정 지었는지, 또 어떤 방식으로 스태티스틱 어프로치를 했는지, 이런 것을 따져봐서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. 통계라는 거는 통계의 마술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근거하에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, 또 그 학문적인 어떠한 정체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통계 자료라든지, 또 실태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보고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포커싱 돼서 레코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 목적이 무엇이었고 왜 이걸 했는지, 언제 했는지, 뭐 때문에 했는지, 이런 것들이 누가 했는지,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력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는 그 프로페셔널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학문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어떤 티오리, 또 사회과학적인 이론,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4가지 어떤 팩터들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. 그 첫 번째로는 누가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 보고 누가 문제로 보지 않는지를 아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사회의 어떤 가치관과 제도가 문제를 파생시키고 때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존속시키는지, 그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. 그 힘의 세력이 뭔지,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게 존속되는지.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세 번째로는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그 스테이터스 위에 있는, 하이어라키에서 위에 있는 지배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. 그냥 일반인보다 지배계층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데, 지역사회의 그 지배계층이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,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배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 번째 요소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그 기관,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, 견해,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초기 단계에서 그 학문의 정체성이라든지,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목적은 무엇인지, 또 지식은 어떻게 근거 기반해 가지고 구축해야 되는지, 또 전문가의 가치, 개인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, 또 본인이 학문적으로 공부한 어떠한 학풍, 학파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, 또 그가 일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,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소사이어티에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.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4가지 팩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서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결국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인터벤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사회복지는 응용 사회과학이죠. 순수 학문이 아닙니다. 개입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첫 단추가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. 주민의 니즈와 그 사회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policy,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?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거죠. 거기에 그 정책에 알맞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뭐 돌린다 그러잖아요.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정책 수립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먼저 초이스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 정책을 그 실천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팩터 중요합니다. 첫 번째 팩터는 이데올로기가 어떻는지,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, 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, 또 세 번째는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. 이러한 그 정책 수립을 할 때 세 가지가 마치 그 삼각대처럼 안정성 있게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.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. 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할 때,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고려해야 될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나 하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활동 내용이 어떤지, 또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, 전달 체계는 어떤지, 또 리소스 내용이 어떤지, 또 그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그 가능성, 변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, 또 변화 전략은 어떻게 가능한지 아닌지.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효용 가치가 없겠죠. 이 단계에서 그 살펴보셔야 되는, 고려해야 되는 요소입니다.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단계,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practice,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행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지역사회 니즈는 영원불멸한 게 아니에요.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고정 불변한 게 아니고 변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새로운 문제에 맞춰서 원래 계획을 수정하고 재설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.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처 능력에 능한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프로그램 실천할 때 프로그램 활동하는 그 두 가지 범주 활동이 있는데, 첫 번째로서는 체계 유지적 활동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 하면 그 유저가, 이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활동이에요. 두 번째는 가업 중심적 활동인데, 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입 과정의 이제 네 번째 단계로서 평가, 이발루에이션이 있죠. 문제 해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목적은 프로그램 실천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실천에 반영하는 그러한 단계로서 실천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그 전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 또 최종 산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그 모델이 있을 수 있고, 또 그 모델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 개입 기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, 지역사회는
훨씬 더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좀 거시적인 매크로한 어프로치다.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또 매크로한 지식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그 균형 감각 속에서 어떠한 모델을 초이스해서 내가 들어갈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